반갑습니다. DIY 스마트팜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는 스마트 농부 이태성입니다. 스마트 농부라고 하니까 조금 부끄럽긴 한데요. 이 동영상은요, 어떤 뭐 강의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실제로 제작을 해보면서 느낀 점들, 그 다음에, 오픈해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자동화하기 위한 부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뭐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나름대로 한번 제작을 해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면은, 또 요것을 보시면서 또 도전도 받으시고 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또 본인의 스마트팜을 만들어 간다고 하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동영상을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동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면요. 또 뭡니까? 그 의무란 게 좀 생기죠.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고요. 사실 제목을 DIY 스마트팜 만들기 뭐 도전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실제로 하고 싶은 제목은 DIY 스마트팜으로 뭐 1억 벌기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1억이란 돈은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그 다음에 농업을 통해서 1억을 번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제목은 살짝 묻어두고요. 일단 DIY 스마트팜 만들기 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쭉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를 통해서 뭐 수경재배, 뭐 노지재배에서 많은 그 토의도 있었고요. 논란도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싸움 아닌 싸움도 많이 있었는데요. 제 나름대로 얻은, 제 스타일에 맞는 그런 그 결론은 이제 수경재배 쪽이 맞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컨트롤러라든가 이런 그 제어에 관련된 부분들이 수경재배 쪽이 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수경재배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1년 정도, 물론 뭐 농업을 제대로 하려면 한 3년 이상 정도 노지에서 땅에 대해서 알고 해야지 어떤 그 농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농업을 시작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고 해서 한 1년 정도로 초스피드로 한번 가보려고 지금 노력을 부단히 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경재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수경재배 하면은 전부 다 생각하는 것이 재배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지에서 씨앗을 뿌리고 또 뭐 때로는 모종을 심기도 하고 해서 고추부터 시작해서 뭐 마늘, 그 다음에 뭐 파, 그 다음 배추, 무 이렇게 쭉 심어서 쭉 재배를 해봤는데요. 재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이런 것만 생각했었지, 그것의 가장 그 모태가 되는 것이 바로 씨앗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씨앗을 만약에 발화를 시켜서 또 육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육묘에서 이렇게 그 재배할 수 있는 그런 같은 모종들을 만든다고 하면은 상당히 좀 이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제 모종을 이제 사서 이렇게 한번 심어 보니까요, 얘네들이 잘 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종을 키울 때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키웠는지 또 알 수도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냥 사올 뿐이죠. 그래서 그 씨앗을 가지고서 발화를 시켜서 그 다음에 수경재배 형태로 쭉 넘겨서 전체적인 어떤 그 스마트팜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구성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로 한다고 하면은 진짜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시설을 넣고, 직접 넣고 해서, 한번 수경 재배를 하는 그런 스마트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과실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엽채로부터 쭉 시작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딸기까지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딸기를 가기 전에 토마토도 있겠죠. 그래서 한 그 비닐하우스 안에 토마토 전부다, 딸기 전부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한번 어차피 스마트팜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그 식물의 성장들을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과실별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실제로 땅을 구입을 해가지고 한번 대대적인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스마트팜으로 뭐 1억 벌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긍정적인 생각이겠죠. 사실 그 농업을 통해서 1억을 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해보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표를 한번 크게 잡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한번 부제목으로 그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주제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바라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려서 씨앗을 이제 싹을 틔우고 그 싹 틔운 것을 이제 윤먹이로 옮기고 그 다음에 파이프팜으로 옮겼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수경재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하죠. 첫 번째는 담액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물을 아예 담궈서, 그렇죠? 뿌리가 아예 담궈서 하는 담액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막식이라 해서 이제 뿌리만 살짝 그 양에게 담궈서 얘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이죠. 그래서 파이프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무식이 있죠. 그래서 뿌리가 있으면 뿌리 밑에서 그런 양액이라든가 이런 영양분이 될 수 있는 물을 계속적으로 뿌리 쪽으로 뿌려져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요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담액식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뭐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이 담액식의 이제 단점 아닌 단점은 물이 많이 들어가죠. 물에 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물 소비량이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물의 소비량이 이제 톤급으로 가게 되죠. 그러면은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농업을 해보면은 비용 들어가는 거 그거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줄이고 그 면적에서 최대의 수확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제 생각에는요. 그래서 이제 담액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방막식에서 파이프팜과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서 물을 적게 쓰면서도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저는 이 방막식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관련된 사항들을 뭐 농서남북이라든가 뭐 일반 서적들 그다음에 또 지인들을 통해서 묻고 이렇게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물 소비라든가 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봤을 때 양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또 방막식이 맞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막식으로 실제 재배기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뿌리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근이라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새싹삼이라 들어보셨습니까? 인삼인데 3년 정도 된 또는 2년 정도 된 묘삼을 구입을 해서 그 묘삼의 뿌리에다가 그렇죠? 어떤 그런 공급을 해준다든가 해서 싹을 틔워서 그 싹과 함께 묘삼 자체를 먹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쌈 채소로 많이 나가는데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무식이 상당히 맞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작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경재배이기 때문에 이런 게 스폰지를 씁니다. 까만색이 좋더라고요. 하얀색도 있는데, 하얀색보다는 까만색이 훨씬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씨앗을 넣어서, 요것이 발화가 되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바라기를 만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의, 나름대로 최소의 금액을 가지고서 쭉 준비를 해봤는데요.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만드는 과정들을 만들면서 하나씩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리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편집하고 뭐 없이 편집하는 건 좀 있겠지만 뭐 조금 버벅거려도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바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스폰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폰지들은 인터넷을 통하면은 금방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폰지를 우리가 이제 물에다 놓고 씨앗을 틔울 텐데요. 그 씨앗마다
온도가 있고 그 다음에 습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적정 온도에서 그 습도가 유지되어지면은 그 씨앗이 잘 성장을 해서 발화를 한다고 하는 그런 그 데이터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은 작물에 따라서 우리가 알아보되 물론 뭐 서적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농서남북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라에서 농산부인가요? 거기서 이제 농산부인가 아닌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제공을 하는 그 여러 가지 책들과 그다음 자료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많이 보는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스펀지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스펀지를 이제 물에 넣어서 이제 틔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묵상자입니다. 묵 담을 때요. 우리 이렇게 하죠. 묵상자입니다. 자, 요 묵상자인데요. 요거는 저는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요게 한 2,310원 정도 더라고요. 근데 요게 하나만, 두 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묶음으로 배송합니다. 그래서 10개씩 배송하기 때문에 뭐 10개 해봤자 뭐 2,310원, 뭐 23,100원이겠죠. 여기다가 뭐, 운송비 조금 주면은, 뭐, 묵상자 10개 정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 뭐, 2개 정도 쓰고 나머지들은 뭐, 묵을 만드시든가, 아니면 뭐, 다른 용도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스폰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해서 발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입을 했고요. 자,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 발화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온도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게 히터기입니다. 그죠? 히터기 보통 보면 코일을 써서 뭐 대주꼬리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코일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히터기를 요즘 나온 게 있어서 요걸 쓸 수도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거 히터기를 만들려고 했어요. 실제로 히터기를 만들어 봤었어요. 그런데 그 재질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아가지고 막 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요 히터기가 한 11,000원 정도 합니다. 재료값만 해도 10,000원이 넘는데, 이렇게 완제품 된 것이 11,000원 정도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50W 정도 되고, 뭐 80W, 뭐 100W,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부화기 만들 때 사실은 썼던 겁니다. 그래서 써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온도가, 한 200도 올라가나? 200도 올라가나? 한 100도 올라가나? 150도 올라가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스페이스 히터라고 하는 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히터기를 만들려고 하면은 요거가 있고, 그 다음에 쿨링팬이 안에 돌아가서 여기에는 열기를 쿨링팬으로 이렇게 보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보면은 온풍기이죠. 사실 원리가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만들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이용하자. 왜 그러냐면 스마트팜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그 스마트팜을 하면은 그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자체를 내가 다 만든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기존에 잘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을 가져와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만들면은 되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에어컨은 뭐 LG, 삼성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가져와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요게 미니 온풍입니다. 미니 온풍기고 그 다음에 한일에서 만든 건데요. 요게 괜찮아요. 예. 요게 23,000원인가? 요 정도를 주고 산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 아주 따뜻해. 그래서 제가 발아래 두고 쓰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따뜻해요. 그래서 요거를 쓸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또 여기 그 발아기에 넣어버리게 되면은 제 발이 좀 시렵잖아요. 겨울에 밤에 늦게까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데 요것을 넣을까라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 발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있는 이 집의 구조상 이것을 집 안에 넣어서 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크기를 다 재봤는데 요 크기가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밖에다 두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밖은 지금 뭐 영하도 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안에 20도 내지 22도 뭐
필요에 따라서 25도 뭐 이런 식으로 쭉 온도를 자동으로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요게 아주 강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보면 뭐 열선이 쭉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것도 보면은 원리는 안에 돼지꼬리 같은 열선이 있고 밑에서 팬이 있어가지고 팬에서 이제 팍 불어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스마트팜을 구성했을 때 온풍기, 그렇죠? 온풍기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 자체를 쓰려고 합니다. 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요거는 600W고요. 이거는 50W입니다. 와, 이거에 한 10배 정도이죠. 만약에 이것이 효율이 괜찮다고 하면 요것을 써야 되겠지만 아니라고 하면 요것을 쓸 필요도 있죠. 예, 그래서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해보고 뭐 정 안 된다고 하면은 뭐 이것을 써볼까 라는 생각도 하고, 뭐, 요것을 사용하면 50W이기 때문에, 뭐, 전기세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있는 거 잘 쓰자. 잘 가져와서 잘 쓰자라는 것이 제가 목표로 두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발화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또 뭐냐면요. 그 습도 조절입니다. 그래서 습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저는 요 가습기, 그렇죠? 요 가습기입니다. 가습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가습기를 구입한 이유는 왜 이것을 구입을 했냐면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습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습기 안에 실제 들어가는, 아이고, 안 되구나. 물이 있어서 안 되구나. 가습기 안에는 사실은 이와 같은 초절전 그 진동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요것이죠. 요것이 이제, 진동에 의해서 이런 가습해주는 이런 그 물입자를 만들어내는데요. 요것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가습기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항에 쓰는, 어항 같은 데 보면 뭐, 하얗게 하는, 뭐, 이렇게, 안개가 쭉 끼죠. 그래서 안개 발생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요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팬을 두고서 확 불어내면은 그것이 가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000원 정도 돼요. 실제로요. 10,000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 자체가 30,000원, 28,000 얼마인가 그렇습니다. 10,000원이고 28,000원입니다. 있는 거 잘 쓰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이건 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오프 스위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어를 하기 때문에 온오프에 대한 부분은 필요 없지만 뭐 통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 자체도 들어있기 때문에 또 모양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을 해서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요거는 저희 그 아들하고 요거 가지고서 가습기가 아니라 농업에 쓸 수 있는 어떤 습도 조절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부화기에 한번 써보려고 그런 가습기를 만든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기에 이제 올려놓을 텐데요. 그래서 요것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요것을 이제 약하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존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거에 좀 더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흰 게 10개짜리가 있어요. 와, 그거는 이 안개가 나오는 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팬으로 그 안개를 불어주면은 그 가습하기 위한 그 물입자가 안개가 쫙 나오죠. 예, 그게 되는데 그게 아마존 가격으로 한 1, 2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발화기는 제가 생각하는 아까 했던 묵상자 2개 정도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묵상자 하나당 스폰지가 한 8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묵상자 2개 같으면은 160개 정도의 그런 발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그 가습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좀 더 필요하다면은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뭐 구성하는 것은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거 자체를 만들려면은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거는 잘 있는 거 가져와서 잘 붙였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드, 그렇죠?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왜 이 50 본드가 아니구나. 목공 이제 접착제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그 프레임을 만들 때 렉을 이용해서, 보통 샤시라고 얘기하죠. 샤시 같은 재질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재단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하면 그 길이만큼 잘라 오기 때문에 쉽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시제품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한번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무를 이용해서 목공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공 본드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밖에 뭐 합판하고 그 다음에 강목 같은 거 이런 거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판을 재단을 해오긴 해왔는데 뭐 잘라야 되고 막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좀 이런 그 도구들도 좀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요거 이게 직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톱날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톱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톱날이 이렇게 있어서 이 톱날을 여기다 끼워가지고 이제 합판을 자른다든가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저도 계속 그 톱으로 자르고 쓸고 해가지고 톱으로 저 웬만큼 잘 자릅니다. 실제로 뭐 전기 기계 같이 쫙 아주 일직선으로 삐뚤삐뚤하지 않고 잘 자르는데 좀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도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직소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한 6만 원인가요? 그래서 제품은 마키타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그 제품을 제가 구입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합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쓰려고 하면은 기존에 부화기 만들고 할 때는 제가 나사를 전부 다 박았었어요. 나사를 이용해서 전부 다 합판을 했는데 좀 더 편리하게 해보고자 그 다음에 나사를 쓰면은 그 강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쪼개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드릴로 미리 구멍을 뚫어놓고 했는데 그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사실은요. 물론 제가 솜씨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타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 타가입니다. 그래서 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존 타가 그냥 손 타가는 한 15,000원 정도는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좀 힘이 없죠. 그래서 전기 타가를 구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기 타가를 구입을 해서 좀 편하게 해보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욕심이라보다는 이런 공구가 잘 따라줘야지 또 나오는 것도 괜찮게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것도 구입했는데 이 전기 타카도 한 6만 원 정도 돼서 제가 구입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별다른 건 없겠지만 저는 저 아두이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다가 이제 네트워크를 붙여서 ES2866인가요? 하여튼 EP2866인가? 그래서 그런 그 와이파이 상태에서 뭔가를 동작할 수 있는 부분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요 아두이노를 사용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아두이노 우노 보드인데요. 조금 좀 핀이 모자랐다고 생각 들면은 요것을 이제 그 메가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큰 어려움은 없겠죠. 예. 자, 그 다음에 물론 그 바라기 같은 경우에는 씨앗이 땅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두워야 됩니다. 어두워야 되는데 조금 이제 성장을 조금 하게 되면은 약간의 햇빛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그 햇빛보다는 요 LED를 이용해서, 그렇죠? LED를 이용해서 씨앗에서 발효된 그 떡잎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요것으로서 이제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 햇빛이 좋다는 분도 있고요. 물론 그 자연 상태 그대로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햇빛의 어떤 영향보다는 이런 LED를 이용해서 지금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빛을 대신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 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LED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요거는 좀 더 메이커가 조금 있는 우리나라 건데 좀 메이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구입할 때는 이게 비싸지는 않았고요. 10,000원 이하인가요? 9,900원이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LED가 있어요. 그래서 이 LED를
하나씩 다 구입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저항, 그쵸? 225ohm짜리 저항을 하나씩 다 달아가지고, 그 다음에 LED 바를 만들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드는 비용이나, 이렇게 있는 제품을 가져 쓰는 비용이나, 오히려 이것이 뽀대도 나고 쉽고, 시간도 절약되고, 또, 내용도 괜찮고요. 그래서, 요것을 사서 쓰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존에 있는 것은 잘 가져와서 쓰되 정말 필요한 것은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잘 가져와서 쓰는 걸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실제로 그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C 언어로 일단 코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은 C샵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접목될는지는 아직까지도 파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코딩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고 그 다음에 이런 보드 제어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번 농업에 이런 식으로 제어를 적용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듯이 나무도 쓸고 톱도 쓸고 그 다음에 씨앗 사가지고 와서 일단 간단한 제일 쉬운 것이 엽채류가 가장 쉽죠. 그래서 엽채류부터 시작해서 딸기까지 한번 발화를 시켜보는 그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뭐 얼마만큼 효율이 좋을는지 그것은 아직 잘 모릅니다. 해봐야지만 알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해보고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저 뒤에 있어서 제가 일단 가져오겠습니다. 자,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 이것이 이제 단열재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온도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설계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자 같은 형태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LCD도 달아야 되고요. 뭐 이런 부분을 할 텐데요. 그 보온을 위해서 요 단열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만원 정도 하니까 이 정도 10m 정도 살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에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판에다가 쉽게 붙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합판은 제가 들고 오기 힘들어가지고 일단 밖에 있는데요. 요것을 만들 때 합판하고 이제 MDF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이 좋으냐, 좋다기보다는 뭐 합판도 뭐 재질상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뭐 유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MDF는 좀 합판보다 좀 더 심하죠. 예, 그래서 MDF는 뭐 가격도 싸고 하겠지만 합판을 한번 이용해보자 라고 해서 합판을 재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발화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쭉 이제 재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본 내용은 제가 어떤 요것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정석이 아니라 제가 만들어 보면서 시행착오를 하는 겁니다.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영상 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영상 일기를 이렇게 씀으로 통해서 또 이 사람은 이렇게도 만드는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구나. 뭐 이런 분들도 도전감을 받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젊은 농부들도 또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농업의 현실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 다음에 농업 구조에서 또 수익을 내기도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에 뭐 달걀 파동에서 뭐 살충제다 또 닭도 AI다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 농업이라는 부분이 그런 예상치도 않은 일에 의해서 타격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은 또 어떤 그 규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 규제들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그런 농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뭐 다 고려할 수는 없지만 저 나름대로 한번 농업을 시작해보고자 본 동영상과 함께 발화기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파이프판까지 해서 쭉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재료 설명까지 이렇게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일기에서 요것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배치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